자,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깐 만나보시고 가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정치인입니다. 대안을 늘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남 욕하는 거 싫어하고 싸우는 거 싫어하고 당내에서도 개파를 만들지 않고 당내에서도 척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너 미쳤냐? 증거 내놔라? 아니면 물러나라? 이런 소리 듣기 좋아하는 정치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개헌 때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개헌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 잘못됐습니까? 무섭게 싸웠고 경고했고 국회에서 김영현 같은 자와 목숨을 걸고 살벌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이 요만큼 도움돼서 우리가 개헌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됐다면 저는 너 미쳤냐 소리를 들어도 만족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이유로 제게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큰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당을 지켜야 하고, 둘째, 전당대회를 축제로 유지해야 하고, 셋째, 움직이는 상대를 딱 표적으로 잡기가 만만치 않고, 넷째, 무엇보다 이 일이 잘 돼도 그로 인해 피해받는 상대들은 저를 안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리하기 그지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일이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공적 영역에서 당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존엄스러운 해결책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그 방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지적 비판, 애정어린 비판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구보다도 열려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과 다른 비판, 토론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비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너는 망할 거라고 하는 저주, 과거에도 똑같았던 저주 용납하실 겁니까? 김민석은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 당이 가는 길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고 짚을 것은 짚고 대통령을 위해 막아야 될 화살은 막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연설 또 한 대목 함께 보셨습니다. 신지선님, 오늘 권리당원 언니 부부집에 초대해서 까왕님 억강부약 함께 공부하고 디데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까왕님 파이팅. 오늘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투표 전략과 관련해서 제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이제 완성작이 나온다. 그동안 이제 억강부약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완벽한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그 정치 역사에, 민주당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완벽한 제가 전략을 오늘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기다려 주세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확실히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면 침팬치 이상의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은 요즘 그 어설픈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 어설픈 평론가들이 그 선거 공학 정치 공학이 그 정치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치인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정치인은 사도를 가면 안 돼요. 선거에 유리하다고 불의를 눈 감아서 안 되고요. 선거에 불리하다고 또 불의를 눈 감아서는 안 돼요. 불의하고 손잡으면 그게 언젠가는 화가 돼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신천지 통일교의 이른바 정교 유착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배경이 뭐냐 하면은 다 이 서푼짜리 선거공학주의자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표를 얻기 위해서 악마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라는 어설픈 마키아벨리스트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다고. 이동영 TV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기는 게 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마키아벨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청래야말로 진정한 마키아벨리스트야. 유시민이 진짜 비판을 해야 될 사람은, 유시민이 진짜 지식인이고 진짜 평론가라면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해야 될 사람은 정청래예요. 어떻게 이기는 게 선이 됩니까? 저기 김어준의 궤변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싼 게 정확하다. 여러분 비싸면 다 정확해요? 정확한 게 정확한 거예요. 이기는 게 선이 아닙니다. 선이 이겨야 되는 거지. 악이 이길 때가 있어요. 인간 인생사를 살아봐. 악이 더 많이 이겨. 그럼 이기는 쪽은 다 선인가? 그러면 윤석열이 선이에요? 선거를 이겼으니까 윤석열이 선인 거야? 이명박이 선이고 박근혜가 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는 그런 불의의 세력들하고도 이기기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정도가 아닌 사도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친문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그렇게 해왔어요. 이 어설픈, 제가 아까 선거공학자들 어제 이제 이동영을 또 열심히 깠더니 이동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더라고. 그 어설픈 선거공학자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신천지 이슈가 선거에 불리하니까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어설픈 선거공학자들의 논리예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아야 된다. 자, 그래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악은 광범위하고 끈질기거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악이 이긴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죠? 만약에 선이 계속 이기는 역사가 반복이 됐다면 지금 21세기에도 인간사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악이 이겨요. 악은 광범위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악이 이기는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악이 돼야 되나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신천지 이슈를 가지고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후보가 뭔가 좀 오판을 했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분석도 근거가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신천지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정청래와 김민석 후보 간에 이제 격차가 좀 좁혀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한 2개 나왔는데, 그 2개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추세와 흐름을 단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슈를 꺼내가지고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한 현재 데이터는 없어요. 그냥 뇌피셜인 거지. 그리고 지금 김민석과 정청래가 좁혀지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도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야. 그런데 마치 이게 실제 존재하는 현상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평론가들이.
진짜 응답률이 2%도 안 되는, 우리 복만삼님 얘기처럼 응답률이 2%도 안 되는 1.6%인가요?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샘플 100개짜리 여론조사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은 뭐 좁혀진다라고 이야기 단언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설령 신천지 이슈를 꺼내서 여론이 역풍을 맞았다, 김민석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민주당 당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를 해둬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은 신천지 문제를 누구도 못 꺼내요. 오늘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게 나한테 불리한 걸 알면서도 한다고. 불리하지, 당연히. 뭐 신천지가 민주당 당원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최소한 5만 표에서 10만 표 정도는 등을 돌리는 거잖아. 그러면 신천지에 밑보이면은 선거에 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럼 신천지 얘기는 영원히 꺼내지 말아야 되는 거네? 그냥 놔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김어준이 뭐 신천지 이상으로 민주당 지지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김어준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민주당의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주인은 영원히 김어준이 되는 거야. 다들 김어준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라면 민주당의 상황은 영원히 김어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신천지 문제 때문에 역풍을 맞을까봐 신천지 문제를 꺼내지 못하면은 결국은 신천지가 계속 민주당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뭐 이야기한 대로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인은 정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은 눈도 돌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도를 가면, 옳은 길을 가면은 저는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좀 손해 일런지 모르지만은 그래, 신천지가 등을 돌려도 우리 당원들이 자,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개돼지입니까 다?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그래서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이슈를 꺼낸 걸 마치 무슨 선거용으로 정청래를 공격하기 위해서 신천지 이슈를 꺼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정청래 본인도 그렇고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라고 봐요. 당 외적으로는, 당 내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은 당 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유튜브 문제, 하나는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종교의 정치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민주주의,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우리가 진전을 못합니다. 지금 1인 1표제도 마찬가지잖아요. 1인 1표제가 분명히 당원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서 진일보한 조치인 건 맞아요. 1인 1표제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1인 1표제가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김어준과 일부 유튜버들의 그 정치 개입. 이게 결국은 1인 1표제를 왜곡하고 1인 1표제를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아니라 유튜버 주권 민주주의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 문제도 마찬가지야. 1인 1표제야 좋지. 근데 신천지와 같은 혹은 통일교와 같은 이런 외부 세력들이 관여를 해서 1인 1표제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망해가고 있잖아. 왜곡된 1인 1표제로 국민의힘이 당원 주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극단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주권 민주주의하고 신천지 주권 민주주의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예, 민주당의 당원 주권 민주주의도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김민석 의원이 단지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이 문제를 꺼낸 게 아니고, 그리고 이미 시도를 해왔잖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천지 특검을 하자라고 지난해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당에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대표 선거 때 이걸 쟁점화해서 이슈화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천지와 통일교에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고요. 예, 한 대목 더 들어보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K 황금기, 민주 황금기를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해왔는데, 뭐 저도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30년 동안 이제 생존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여러분들이 목격자가 되고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민석 의원이 그냥 뭐 당정일치, 당권 탈환, 뭐 이런 정도의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젠스랑을 만난 이유도 본인 임기 5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열기 위한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몽실만님, 오늘 방송 너무 좋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매일 좋아요. 예, 오늘만 좋은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거의 뭐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예, 최한욱TV는 뭐 매일매일 그날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3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그 강연에서 김민석 의원이 앞으로 민주정부 30년, K 황금기 30년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대목이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도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년 후면 2045년,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100년이 됩니다. 30년 후면 민주당이 창당한 지 100년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맞추잖아요. 계엄도 맞춰, 투표율도 맞춰, 뭣도 맞춰, 오세훈이 집에 가는 것도 맞춰. 심지어 저보고 지역구를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저 이래봬도 여의도가 지역구인 사람입니다. 저보고 미아리로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지역구민 들어와 있는데 옮겨라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관리만 잘하면 20년이나 30년 후에 우리는 오늘을 돌이켜볼 수 있는 수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0살을 훌쩍 넘기는 시대 아닙니까? 30년 후에 여러분이 민주당의 100년 기념식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20살이 50이 돼서, 어떤 분들은 오늘 30이 60이 돼서, 어떤 분들은 오늘 80이 110살이 돼서, 혹은 TV로 혹은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회고를 할 수 있다면, 그래,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는 역사의 전성기가 있었어. 영국은 제국을 연 나라, 그런 시대가 있었어. 미국은 뉴딜 시대를 통해서 초강대국이 됐던 그런 루즈벨트의 시대가 있었어. 스웨덴에는 전 세계의 모델이 된 복지국가를 연 그런 사회민주당 연속 집권의 시대가 있었어. 근데 대한민국의 그 전성기 황금시대는 바로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때부터 시작돼서, 그로부터 20년, 30년,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AI도 1등, 문화도 1등, 민주주의도 1등, 모두가 1등 되는
몽땅 1등 되는 선도국가 바로 대체불과 대한민국이 되었어. 이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엄청 불러주셨으니까 이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의 첫 문을 열고 있는 대통령 이재명 딱 10번만 열어합시다. 자,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블루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좋은 평론 들으니 스트레스 해소되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스트레스가 해소돼서. 아, 여러분,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커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벌써 저는 30년이 지나서 30년이 지나면 제가 이제 85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회고하는 그 시점이 된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30년을 내다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 당원들에게 원대한 희망과 포부를 심어주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히고 그런 포부를 밝히는 청사진을 그려주는 그런 당원대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인 1표제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어떤 이해관계에 메모리 돼가지고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당원대회가 돼야 됩니까? 적어도 30년을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당원대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정청래랑 조털레유랑 싸우고 있으니까 정청래 좀 어떻게 정리 좀 하자 뭐 이러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하찮은 일이잖아요 사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정청래가 무슨 의미가 있고 김어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시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 대한민국 황금기로 나가고 있는 이 위대한 역사의 발걸음에서 진짜 길바닥에 채이는 자갈만도 못한 존재들이잖아. 조털레유가.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있는 저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당원대회는 단지 무슨 당권을 친명이 가져오느냐 친명이 몇 명이 당선이 되느냐 무슨 친청이 몇 명이 되느냐 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들을 눈앞에 있는 돌부터 치워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을 우리 김민석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당원들이 함께 그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만삼님, 김민석 후보는 우리나라 100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영덕대게 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요. 영덕대게 먹으러 갔나요? 나중에 30년 뒤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85세까지 제가 은퇴 방송을 할 때 85세까지는 제가 방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은퇴 방송을 하는 날 30년 전 바로 이 순간을 우리가 정말 긍지 높게 회상할 수 있는 회고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고 김민석을 당대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를 연 우리가 주인공이었다.
우리의 후대들에게 30년 뒤에 2030 젊은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2026년 8월에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고 조털레유를 청산을 해서 민주당의 계파 정치를 청산을 해서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연 그러한 위대한 국민이다 라고 후대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뭐 오늘 이제 뭐 연설을 보시면서도 많이 느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김민석 저는 당대표 되는 거는 이제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